자, 보시죠, 여러분. 자, 일단 퇴직금 제도의 이해인데, 뭐 이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배우시는 퇴직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은 연금제도죠, 여러분들. 회계에서 주로 연금제도 배우시니까.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땐 연금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회사가 직접 줍니다. 회사가 직접. 그랬더니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예,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이 없어. 맞죠? 그럼 퇴직금 가지고 내가 일자리를 새로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거 가지고 내가 정년퇴임이다라고 하면 네, 그거 가지고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맞죠? 그럼 안정적인 퇴직금을 못 받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2008년도에 그때 이제 퇴직연금제도가 나왔고, 퇴직연금제도는 제가 별도로 설명 안 드려도 여러분 이미 배우셨으니까. 맞죠? 근데 우리 세무 1급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서 말문제도 꽤 물어봐요. 말문제. 실제로 우리 세무 2급까지 그냥 붕괴만 내죠, 여러분들. 그렇죠? 세무 1급부터는 말문제도 출제 은근 많이 하니까 그렇죠? 꼭 대비하시고 자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한테 퇴직금을 적립하는 걸 사회적립이다라고 사회 했죠.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한다라고 하고요.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주는 건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게 아니죠. 맞죠? 그래서 회사 외부에 적립하지 않는 걸 사내 적립이라고 표현할게요. 표현만 사내 적립이지 실제로 사내 적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근데 그냥 예, 우리가 알아먹긴 해야 되니까 왜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걸 사회 적립이다라고 표현할 거고요. 알죠? 그 다음에 회사 외부에 적립하지 않으면 그냥 사내 적립이다라고 할게요. 알죠? 저희 화면 보시면 자 이번에 임직원이 퇴사를 해요. 임직원이 퇴사를 해가지고 회사가 직접 퇴직금 100원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건 회사 외부에 적립한 게 아니니까 내부 적립이라고 이렇게 표현. 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회계 때는 어떻게 배우셨냐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100% 회사가 퇴직연금을 외부에 적립하죠. 그런 회사 없어요. 비현실적인 회사다. 했죠? 왜냐면 듣고 버리세요. 우리가 이제 퇴직연금제도에서는요, 80% 이상만 적립하면 되도록 법에 돼 있어요. 현실에서.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다 적립하면 뭔가 여러분들 더 쓸 돈이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어떻게 출제하냐면 퇴직금을 줄 때 회사가 일부 퇴직금 주고 그다음에 저기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일부 주고 이렇게 출제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지 시험에는 아시죠? 우리 시험이 현실처럼 잘 안 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요. 자, 이번에 이제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래요. 근데 80% 이상만 금융기관에 적립을 하면 되니까 실제 현실에서는 회사는 딱 80%인 80원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알죠? 적립을 하고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를 한다라고 하면 100원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80원을 주는 거고 나머지 20원은 회사가 우리는 줄 수 있어 라고 해서 20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회사 외부에 적립한 게 80이고 회사 외부에 적립하지 않은 금액이 20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일단 퇴직연금 제도를 좀 이해를 해줘. 퇴직연금 제도요. 우리 퇴직연금 제도는 어떤 형이 있어요? 맞죠? 우리가 그죠,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는구나. DC형, DP형이 있죠. 맞죠? 그걸 한국말로 하면 급여형, 기여형. 그죠? 괜찮아요, 여러분들. 예. 급여형, 기여형 있죠.
그죠? 자, 보시죠. 이것도 재무회계까지 대비해요. 했죠? 재무회계, 법인세 둘 다 고려하기 위해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자, 여기 추계액이라는 말이 앞으로 되게 중요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회계 1급 하실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잖아요. 설정할 때 아마 퇴직급여 추계액 이렇게 배우실 거예요. 추계액이 뭐냐면 종업원이 퇴사할 경우에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 예상액을 우리가 추계액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부채예요. 그럼 세법은 추정되는 부채 추정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나중에 하겠지만 추계액은 원칙적으로 인정 안 하려고 해요. 세법은. 했죠? 아무튼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자, 근데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 있죠? 이걸 아마 여러분들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가 회사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는 건 이건 예금하는 컨셉이지 지급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임직원 계좌에 쏴야 퇴직금을 실제로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자산으로 처리하죠. 여러분들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자, 근데 이제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의 수익을 냈다면 이제 법인의 퇴직금 계좌에는 120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실제로 임직원한테 100원 계속 안 주고 있었잖아요. 법인 계좌 넣었으니까. 그래서 회사는 120원을 주는 게 아니라 100원만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거꾸로 손실을 내면 80원밖에 없잖아요, 법인 계좌에. 근데 나중에 종업원 퇴사할 때 100원 반드시 맞춰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예금을 하죠. 20원 예금에 다시 100원으로 복구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추정되는 부채 있죠. 추정되는 부채를 추계기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아까는 우리 원래 법인세 입장에서는 추정되는 부채는 인정하면 안 돼요. 의무가 확정될 때 원래 우리가 송금이니까. 맞죠? 추정이다라는 건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단지 추정만 되는 거지. 맞죠? 하지만 추계액이 있으면 그래도 인정해줄게 라는 건 곧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계액이 존재하면 세법상 인정해주는 부채를 개정 과목을 뭐라고 하냐면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알죠? 그러니까 추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인정해주는 세법상 부채 개정 과목을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알죠? 이제 기여형.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급여형과 기여형의 차이는 여기서 급여형과 기여형의 차이는 우리가 기여형 같은 경우 이미 배우셨지만 개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준다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개인의 퇴직금 계좌에 주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여러분들 회사가 회사 계좌에 예금한다라는 컨셉이지 회사가 종업원 계좌에 하는 거 예금하는 컨셉이야. 너의 계좌 예금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얘를 퇴직급여라는 비용 처리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 안 띄웠지만 질문 좀. 그럼 우리가 기여형은 추계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추계액이 미래에 종업원이 퇴사할 때 줘야 될 퇴직금 예상액이잖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계속 퇴직금 주고 있는데 추계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일단 추계액 곧 없앨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의 수익을 냈대요. 회계가 듣고 있구만. 자, 그만 좀 해라. 자, 여기서 멈춰야지. 자, 세법. 자, 그래서 잘 굴렸어. 그럼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라고 하죠. 퇴직연금 계좌에는 120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임직원이 찾아갈 때는 120원 찾아가면 되는 거. 본인 통장에 120 있으니까. 자, 거꾸로 손실을 내면 금융기관이 손실을 내면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는 80원밖에 안 들어가 있죠.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80원만
예,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죠? 아까 했지만 여기 우리가 확정 기여형은 추객이 없어요. 퇴직금을 계속 개인 계좌에 주고 있기 때문에 단지 퇴사하기 전까지는 못 찾을 뿐 주고 있는 거 맞아요. 그렇죠? 그럼 추계액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세법에서 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해주는 충당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퇴직 쪽국은 다 퇴직급여 충당금, 뭐 퇴직연금 충당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여형을 가정하진 않고 급여형을 가정합니다. 급여형. 그렇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실기 입력할 때 기여형 쪽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외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시겠어요? 일단 여기. 자, 그랬을 때 요거 하고 쓸게요. 자, 추계액의 개념인데요. 요 추계액이 꼭 잘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 회사가 연도말 입장에서 퇴직금으로 줘야 될 예상액, 여기가 부채 잔액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실 건 10장이든 11장이든 올해 연도에 세법상 송금될 금액이 얼마냐 구하는 거거든요. 그럼 송금은 올해 연도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송금. 올해 개념이 누적 아닙니다. 근데 부채 잔액은 누적이에요, 누적. 맞죠?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추계액 자체가 송금이 아니에요. 절대 잔액이니까, 누적이니까.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실 게 뭐냐면 세법은 이 추계액을 외워주시는 거예요. 추계액을 둘 중에 큰 거를 씁니다. 맥스. 이걸 좀 외워주세요. 그냥 암기예요. 알죠? 그래서 시험에 뭐 일시퇴직 추계액 이런 거 무시하시고 세법은 추계액이 하나만 나오면 그거 쓰시면 되는 거고 추계액이 두 개가 나오면 두 개를 쓰시는 겁니다. 둘 중에 큰 거 쓰시는 겁니다. 단순 암기. 알죠? 자, 그리고 보세요. 이제 개정 과목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회계 있죠, 회계. 회계에서는 우리가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인정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개정 과목이 뭐죠? 부채 개정 과목. 회계에서 배우는 우리가 퇴직금 예상액을 부채로 잡는 개정 과목이 뭐냐면 퇴직 급여 충당 부채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번에 추계액이 100원이래. 그러니까 올해 연도 말에 추정해 봤더니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에 100원의 퇴직금을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된 거야, 미래에. 그렇죠? 그럼 어떻게 적냐면 장부의 회계, 장부에서는 이렇게 적잖아요. 대변의 퇴총, 퇴직급여 플랜 쓸게요. 여기에는 좀 개정법이 다르니까.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여기다 쓰고 있네. 장부는 차변의 퇴직급여 100. 추계액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100. 그 다음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 이렇게 적죠,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오케이? 예, 예. 이게 만약에 1기라고 하면 1기. 1기라고 하면 1기면 우리가 기초대충이 없으니까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렇게. 하지만 세법은 달라요. 세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 추정되는 부채는 원래 인정하면 안 돼요. 세법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명확해야 돼, 금액이. 추정되면 안 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지만 제가 그 공부를 했을 때에는 우리가 세법 입장에서도 우리가 추계액 있죠. 추계액의 40% 정도는요.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을 해줘요. 이거 설명 미리 먼저 드려야겠다. 뭐냐면 죄송해요. 우리가 세법에서 여기 퇴직연금 충당금 보이세요? 요 퇴직연 외워주셔야 돼. 여기 있는 개정 과목이 세법은 두 개예요. 이 퇴직연금 충당금은 어떨 때 쓰냐면 세법에서 외부 적립해야지만 세법에서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네, 인정하는 부채를 퇴직 연금 충당금이라고 불러요. 꼭 외워주셔야 돼, 꼭. 여기는 퇴충, 연충 달라요. 알죠? 그래서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퇴직 연금 충당금이라고 하고요. 줄여서 죄송하지만 연충이라고 좀 할게요. 연충. 알죠? 자, 그리고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외부 적립 없어도 외부 적립이 없어도 세법에서 인정하는 부채를요. 퇴직 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요.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짜증나는 거예요. 계정권 막 미치고 환장하거든. 그래서 여기는 제가 퇴충 이러면 외부 적립 없어 인정된 부채고, 연충 이러면 외부 적립해야지 인정된 부채 이렇게 왔다 갔다가 돼야 돼요. 아시죠? 조말할 때 꼭. 되셨어요? 이거 외워주시고 그럼 잘 들어보세요. 그럼 질문 좀. 그럼 우리가 추계액이 100원이래. 일기말 입장에서. 그럼 일기말 입장에서 추계액이 100원이면 실제로 퇴직금이 예상만 되잖아. 미래에 줄 퇴직금이 100원이야. 올해 연도말 입장에서. 그럼 실제로 이거 퇴직금 나간 거야, 안 나간 거예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는데 미리 부채로 잡죠. 부채로 잡으니까 차변에 뭐가 와요? 비용이 오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비용이 온단 말이에요, 비용이. 비용이 오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얘만 보더라도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인데,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인데, 지금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차변에 장부는 비용이고, 세법은 송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회사는 이걸 만약에 세법상 송금으로 인정받으면 좋은 거, 안 좋은 거? 좋은 거죠. 왜냐면 퇴직금 안 나갔는데 비용이, 송금 인정받거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세법상으로 갈게요. 좀만 참으세요, 여러분.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잡혀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할 때 많이 이제 표정들이 안 좋다. 자, 그러면 이제 세법은 이제 퇴충부터 먼저 할게요. 여기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 원래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인정 안 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추정되니까. 근데 세법이 양보를 해서 저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양보해가지고 그래 외부 적립이 없어도 우리 세법은 100%는 다 인정 못하고 추정되니까 한 40% 인정해 줄게. 그렇죠? 40% 미리 인정해 줄게. 그래서 세법도 일단 대변의 퇴충 40%니까 맞죠? 그리고 차변의 송금이라고 할게요. 40 이렇게. 근데 지금 추계액은 100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선 당연히 얘를 다 송금 먹고 싶단 말이에요, 미리. 맞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외부 적립하기 싫겠지. 그렇죠? 외부 적립하는 것보다 그 돈 가지고 여러분들 뭐 월급 좀 더 받고 그죠? 더 받고 좀 투자도 하고 그러고 싶잖아. 맞죠? 그건 회사 입장이고 세법은 퇴직금 안정적으로 임직원들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법은 외부 적립을 장려해요. 그렇죠? 외부에 적립하면 그건 추정되는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명확하죠. 적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꼬시는 거야. 너 나머지 송금 60원도 인정받고 싶지 않니? 축에 100원인데 인정받고 싶지 않아? 네, 인정받고 싶어요. 연기 어색해요? 전 영화 배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60원 적립하면 그거 미리 인정해 줄게. 퇴직금 안 나갔어도 적립 좀 해라. 꼬시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적립 꼭 할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나머지 100원은 외부 적립을, 100원이래. 60원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는 거 이렇게. 이건 옛날 규정입니다. 옛날 규정. 옛날. 이렇게. 그럼 회사가 만약에 외부 적립을 여기다가 80원 했대요. 그럼 80원 인정할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추계 이게 부채야. 미리 우리가 퇴직금 예상액 미리 부채로 인정한 건 100원까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은 60원까지만 외부 적립으로 인정하는 거지. 회사가 80원 적립했다라고 해서 80원 인정하면 부채를 120원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안 된다라는 건 나중에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세법 입장에서는 외부 적립이 훨씬 좋은데? 맞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하니까 옛날 사람 같다. 제가 공부할 때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요, 추계액의 40%를 인정해 줬다라고 했잖아요. 그랬다가 계속 이제 외부 적립을 극단적으로 장려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부 적립을 극단적으로 장려하려면 반드시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되겠죠. 맞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반드시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부채로 미리 인정해 줄게. 이렇게 법을 바꾸려고 했어. 근데 이렇게 하면 갑자기 40% 인정해 줬다가 갑자기 0%로 와.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가 퇴충이잖아요. 맞죠? 갑자기 이제 세법에서 자 이제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이제 부채를 인정 못 해. 라고 하면 갑자기 반발이 심하겠죠. 아니 40% 인정해주고 갑자기 얘를 갑자기 0% 하나도 인정 안 해주면 막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5%씩 줄였어요. 5%씩. 처음에는 40% 인정했다가 외부 등이 없어도 5% 인정했다가 30% 인정했다가 계속 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2016년도가 돼서야 그때에서야 이제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은 이제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하나도 안 중요해요. 맞죠? 안 중요하고 지금 현재는 반드시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미래에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 예상인 추계액 있잖아요. 이걸 반드시 외부 적립해야지만 세법은 지금 현재 부채로 인정해줘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 아셨죠? 근데 제가 왜 이제 여기에서 퇴충을 하냐면 우리 시험에는 연충을 할 때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면 퇴충이 같이 나와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퇴충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지만 연충 문제를 풀 때 퇴충이 응용돼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퇴충 있죠.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인 퇴충은요. 연충을 하기 위한 이론만 할 거예요. 됐죠? 일단 그 정도를 알고 계시고 제가 막 건너뛰는 건 이건 이 퇴충은 연충에서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퇴충, 연충 왔다 갔다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퇴충은 외부 적립이 없어도 인정되는 부채, 연충은 외부 적립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 됐죠? 그리고 미래에 나갈 퇴직금인데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차변에 비용이 오니까 우리 회사 입장 좋은 거예요. 이거까지 같이 생각. 자, 10분, 15분 쉴게요, 여러분들. 머리 아프니까. 자, 15분 쉬어.